안녕하세요. 제품을 사도 여전히 배고파서 또 사고 비슷한 제품도 조금 달라지면 바보같이 다시 사는 유튜버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기즈모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명언으로 리뷰를 시작해봤습니다. 뭔가 울컥하네요. 자, 오늘은 애플 아이폰 16이 16이 리뷰입니다. 2가 소문자예요. 자, 기즈모의 오랜 구독자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니 얘가 뭐 이렇게 빨리 리뷰를 하지? 신제품을? 자, 이번에 비교적 제 시기에 아이폰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보통은 아이폰 17이 나올 때쯤 이 16을 구해서 리뷰하곤 했죠. 이번에 애플에서 미리 폰을 빌려줘서 리뷰가 빠르게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리뷰 전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미 많은 리뷰가 나와 있었어요. 뭐 제가 존경하는 디에디트, 있어, 원더 케이지도 모두 리뷰가 나왔더군요. 이분들은 제품 샘플을 어디서 받았지? 스티브 잡스한테 받았나? 인간의 빠르기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리뷰용 샘플을 빌려주신 애플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무덤덤하게 리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동안 이제 애플이 저를 찾지 않은 것 같은데, 애플하면 뭐 서프라이즈, 놀라요, 뭐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없죠. 어쨌든 아이폰 16이는 무덤덤한 제 리뷰 스타일에 잘 맞는 제품입니다. 가격 말고는 놀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애플의 정확한 리뷰어 선택 센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업이에요. 혹시 리뷰 전에 이 아이폰 16e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하다가 기즈모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품을 보면 막 웃거나 감탄하거나 이렇게 놀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리뷰하다가 놀랄 일은 제품에 감전됐을 때 말고는 없죠. 하지만 제가 이제 감탄하지 않거나 호들갑 떨지 않는다고 해서 제품에 불만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얼굴이 원래 이런 거예요. 재미없는 농담도 많이 합니다.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이런 리뷰어도 있다는 것에 너무 문화 충격 받지 마시고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력을 가지고 마이너리티를 존중하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면 됩니다. 그게 사실 애플의 정신이죠. 가격 얘기했던가요? 128기가 버전이 미국 출시가가 $599고요. 국내 출시가는 99만원부터요. 256기가는 114만원, 512GB는 144만원입니다. 환율 적용을 보니까 약 1650원이 넘어요. 한국이 더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나 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생겼고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블랙이에요. 살짝 회색에 가까워요. 짙은 회색. 바디 재질은 알루미늄이고요. 아이폰 16 본 모델과는 큰 차이가 없는 디자인입니다. 16이 없어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사실 아이폰이 12 이후부터는 외관에 사실 큰 변화는 없고 바디 재질하고 디테일만 조금씩 변하고 있죠. 자, 두께는 7.8mm로 얇고요. 무게는 167g입니다. 아이폰 16 모델하고 크기와 무게가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살짝 더 작고요. 3g 정도 더 가볍습니다. 대신 아이폰 16은 광각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서 카메라가 두 개고요. 측면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이 제품은 없는데 16은 하나 더 있어요. 디자인적으로는 그 정도 차이고요. 아이폰 16e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한 개인 만큼 이 동영상 모드에서 시네마 모드와 액션 모드, 그리고 공간 동영상 지원은 빠졌습니다. 카메라가 접사 모드가 없어요. 그래도 뭐 2인원 카메라로 2배 주문 됩니다. 자, 아이폰 16을 제가 만져보니까 이 미니멀리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제품이에요. 버튼도 적고요. 카메라도 딱 하나. 사실 뭐 아이폰 16 모델도 비교하면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야 하는데, 카메라 크기도 작고 튀어나옴도 덜해서 훨씬 더 미니멀하게 보여요. 이게 애플의 신기한 점이죠. 처음에 봤을 때 뭐 별거 아닌가 했는데 직접 보면 정말 탐이 나요. 저와는 반대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덜한데 직접 보면 좀 화가 나죠. 다만 맥세이프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이 7.5W로 느린 편입니다. 맥세이프를 삭제한 것에 대해 기존 애플 팬들의 불만이 많은데, 요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기존 애플 팬들은 아무래도 이 버전보다는 그냥 본 버전 16이나 뭐 프로 버전을 많이 구입을 하니까, 아이폰 16e의 주타겟은 아이폰을 처음 사는 사람을 타겟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은 대부분 일반 무선 충전 액세서리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고속 무선 충전을 위해서 더 비싼 액세서리를 사야 한다는 거는 다른 스마트폰을 쓰던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다른 스마트폰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애플만 이거 맥세이프라고 고속 무선 충전이 되면 더 비싼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삭제를 한 것 같아요. 자, 비슷한 예로 에어태그를 위한 초광대역 칩도 삭제를 했죠. 자, 에어태그도 애플 팬들만 수긍하는 가격의 그런 액세서리죠. 애플 초보 유저들에게는 좀 무리가 가는 가격의 제한들입니다. 자, 기존 아이폰 SE 3세대와 비교하면 가장 큰 변화는 앞쪽이에요. 디스플레이 쪽. 화면 크기가 4.7인치에서 6.1인치로 커졌고요. 2532-1170의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800니트의 밝기와 1200니트의 부분 최대 밝기를 가졌고요. 200만 대 1 명암비를 가졌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3 정도랑 이렇게 비슷한 급의 디스플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홈 버튼은 없어졌어요. 홈 버튼의 감촉이나 이 느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스크린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홈 버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좀 구시대 유산이 됐으니까 없애는 게 맞겠죠. 다만 위에 스크린에는 노치가 보입니다. 이건 구시대 유산이 아닌가요? 하여튼 뭐 이어나가야 할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라이트닝 전통은 떨쳐버렸어요. 다행입니다. 호환성의 아이콘인 USB Type-C를 채택했네요. 여러 종류의 케이블을 써야 했던 번거로움 이젠 안녕입니다. 사실 이번 아이폰 16E가 아이폰 SE 4세대라는 이름을 버린 이유는 아이폰 16과 거의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아이폰 16E는 이제 아이폰 SE 시리즈처럼 저가형 독립 시리즈가 아니라 아이폰 일반 모델 그냥 저렴한 제품 버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E, 17E, 18E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성능이나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6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폰 16E는 아이폰 16과 마찬가지로 A18 4코어 GPU를 탑재했는데요. 벤치마크 결과 지금 보듯이 상당히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전 세대 플래그십 폰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더 우수한 점수를 보여주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느끼는 구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하나 더 있고 노치 없고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아이폰 16 본 모델과의 가격 차이는 26만 원인데 그럴 거면 그냥 아이폰 16을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뭐 26만 원이 적다면 적은 가격 차이지만 또 많다면 많은 가격 차이잖아요. 그래서 26만 원 차이가 좀 버거우면 109만 원짜리 아이폰 15 모델도 또 눈에 들어올 텐데 아이폰 15도 좀 웃기는 게 노치가 없고 다이나믹 아일랜드죠. 그리고 맥세이프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크기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2개고 그럼 이게 나은 게 아니야 또 갈등이 된다고요. 그래서 애플은 아이폰 16E에 아이폰 15에 없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과 A18 4코어 GPU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속도와 AI 기능이 탐난다면 애플 16E가 낫고요. 맥세이프와 듀얼 카메라,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그런 기능적인 거에 더 끌린다면 아이폰 15가 더 낫겠죠. 구분하기 쉽죠. 물론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이 아이폰밖에 없다는 가정하에서의 선택입니다. 자, 다른 아이폰과의 차이점은 일단 여기까지만 고민하고요. 아이폰 16E의 특징만 한번 훑어 드릴게요. 일단 디자인은 정말 완전히 마음에 들어요. 얇고 쿨하고 심플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하고도 비교를 해도 뭔가 뒷부분이 더 심플하니까 더 뭐랄까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디스플레이도 세라믹 실드 장착해서 충격이 더 강해졌다고 하고요. 적당히 얇은 케이스만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뭐 실리콘 케이스를 내놨긴 했는데 뭐 참고하시고. 자, 카메라는 4800만 화소고요. 메인 화소가 높기 때문에 크롭에 의한 2배 망원 효과 구현이 가능합니다. 영상은 초당 60프레임의 영상 가능하고요. 다이내믹 레인지와 색감은 기존 아이폰 16 기본 카메라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사진 작가가 될 가는 뭐 생각이 없다면 일상에서는 쓸만하죠. 배터리는 최대 26시간의 동영상 재생을 지원합니다. 직접 테스트해봤는데 화면 밝기 60%, 볼륨 40%로 동영상을 연속 스트리밍하는 테스트에서 약 24시간 정도를 버텼습니다. 6.1인치 아이폰 중에서는 가장 배터리 시간이 길고요. 스펙상 아이폰 16에 22시간에 비해서도 4시간이 더 깁니다. 이유는 배터리 용량 더 늘리고 애플이 자체 개발한 저전력 C1 모뎀 칩을 새로 채택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이폰 SE 3세대에 비해서는 무려 12시간이나 더 가죠. 사실 심플한 폰이 배터리까지 오래 가니까 뭐 더 할 나위 없는 장점이긴 합니다. 자, 속도는 뭐 정말 최고입니다. 벤치마크 결과값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 실제 게임을 구동해 봐도 뭐 이렇게
좋을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빠릅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른 제조사들은 저가형 스마트폰에는 속도가 느린 칩셋을 좀 넣어서 상급기와 차별화를 하는데, 애플은 저가형 스마트폰에도 빠른 칩셋을 써서 사용자 경험의 만족도를 이렇게 높이는 전략을 쓰는데, 이건 애플의 아주 현명하고 좋은 전략이에요. 기능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속도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거는 뭔가 더 공정하게 느껴지고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아이폰 16e의 경우에는 아이폰 16 모델과 마찬가지로 애플 인텔리전스도 지원 예정돼 있습니다. 애플의 AI 기능이에요. 다만 한국어는 4월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어 사용 불가능하고요. 이걸 통하면은 뭐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 활용이 가능한데, 문자 요약해주고 이미지 고쳐주고 뭐 하는데, 이건 추후 지원 시에 더 자세하게 리뷰할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작 버튼, 요거는 예전 아이폰 쓰던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요 버튼이 스위치였죠. 무음 모드로 스위치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기본 무음 모드지만 집중 모드, 카메라, 손전등, 음성 메모, 뭐 음악 인식 확대기 등 사용자가 원하는 버튼으로 이렇게 커스텀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16e는 아이폰에 처음 입문하는 사용자를 위해 아이폰의 핵심 장점만 뽑아 만든 제품입니다. 아름답고 세련된 디자인과 부담 없는 크기,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중에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가진 제품입니다. 여기에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빠른 프로세서 속도와 최대 26시간 가는 배터리로 오래 가면서도 쾌적한 스마트폰의 본질적인 기능만 사용하려는 이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폰이죠. 다만 카메라가 한계고요. 맥세이프 미지원하는 점, 그리고 다른 아이폰과 비교할 때 몇 가지 부가 기능이 빠진 점은 아쉽긴 합니다. 노치도 있고요. 하지만 보급형 폰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원래 애플 앞에서는 너그러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1650원의 환율로 책정된 국내 가격 앞에서는 너그러워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거 이 정도 됐다 그러면 거의 망했다 수준의 환율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그럽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처음 사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좀 잘 나지 않는데, 이번 세기는 아니야. 지난 세기에 처음 샀던 것 같아요. 애플을 만나고 그동안 제가 진짜 의외로 많이 샀어요. 에어팟 시리즈 다 샀지. 뭐 아이팟 맞나? 아이폰, 맥북 진짜 많이 샀어요. 애플을 만나고 정말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가난해졌죠.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